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카첼과 혼의 위계적 요인설에 대해서 한번 재밌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첼과 혼의 위계적 요인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피어맨의 일반 요인론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같이 탑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 요인론, 스피어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창 시절을 다닐 때 보면 이런 아이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 애는 공부도 잘해, 국어도 잘하고, 막 영어도 잘하고, 근데 체육도 잘하고, 음악도 잘해. 막 다 잘하는 학생이 있는 걸 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면 지능이라고 하는 게 보면 이렇게 특수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아이들의 어떠한 그 진적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바로 스피어맨이 제시한 일반 요인론이에요. 일반 요인론이 높으면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뛰어난 요인을 보이는 거예요. 그 학생이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 예를 들면 수학도 잘했다면 아마 그 학생은 분석력과 추리력이라는 일반 요인의 속성이 다른 아이들보다 높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영역에서 잘하는 뛰어난 속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피어맨이 주장한 일반 요인론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마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랑 뭐 스탠버그 삼원지능 이론 또 다른 좀 여러분들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지능 이론을 체계화시켰던 게 바로 스피어맨의 일반 요인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혀 틀렸다고 볼 수 없고 여기서도 유의미한 우리 속성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인간의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모든 종류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으로 관여하는 G 요인과 특정 과제의 문제 해결에만 적용되는 특수 요인 S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피어맨의 관점에서 봤을 때, 즉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G 요인과 그 다음에 S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스피어맨은. 그래서 이 G 요인은 뭐냐면 모든 과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영향을 미친 요인이고, S 요인은 특정한 문제, 특정한 상황에서만 해결하는데 적용되는 요인을 S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 G 요인과 S 요인이 합쳐져서 결국 만들어진 게 지능이에요. 여러분들 잘 이해 안 되실 텐데 제가 예시를 들고 들어왔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 중에서 어떤 학생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학생은 악기 연주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학생, S 요인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죠? 근데 이들은 모두 음악의 기본 속성인 음정이나 박자에 대한 예민한 지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수가 되든 혹은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가 되든 둘 다 음악을 전공한다는 건데, 이 음악을 전공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음정이나 박자에 대한 예민한 지각 능력을 다른 아이들보다 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G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G 요인 안에서 음악적 재능 안에서 노래, 그러니까 이 가창력으로 표현하는 걸 좀 잘하는 S 요인의 학생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악기 연주라고 하는 특수한 이런 특정한 과제 해결되는 요인, 즉 노래는 못해도 악기 연주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G 요인과 S 요인이 합쳐져서 아이들의 지능으로 표현된다는 게 바로 스피어맨의 일반 요인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에 더하여 보면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은 성량이나 호흡량에서 호흡량에서 기악 전공 학생은 해당 악기에 적합한 특수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은 다른 학생들보다 성량이나 호흡량이라는 게 좀 더 높아야 되고, 기악 전공, 악기를 전공하는 학생은 그 악기를 좀 더 다룰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정이나 박자에 대한 음악적 기본 능력을 G 요인이라고 한다면, 성악과 기악 영역에서 각각 요구하는 특별한 능력을 S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피어맨은 인간의 지능을 G 요인과 S 요인의 결합으로 보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반성이 높은 G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S 요인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건 G 요인이에요. G 요인이 없으면 S 요인이 있든 없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반성이 높은 S 요인이다. 그리고 이러한 G 요인은 언어, 수, 정신 속도, 주의, 상상이라는 5가지 요소를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G 요인이 높으면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관점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지능의 속성을 가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스피어맨의 일반 요인론은 왜 들고 들어왔냐면, 근데 이 G 요인, 언어, 수, 정신, 속도, 주의, 상상이라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G 요인을 스피어맨의 제자인 카텔이 좀 더 체계화시켰어요. G 요인도 물론 이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건 맞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G 요인을 2가지 속성으로 다시 재분류시킬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GF와 GC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요인,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그 지능, 그게 G 요인인 건 안다. 그게 일반 지능이다, G 요인이. 근데 이러한 G 요인은 그 특징에 따라서 GF와 GC로 나눌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동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으로 나눠서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 개 들어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글을 읽는 속도.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노력하면 이루어지지만 뭐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푸는 능력.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쟤는 진짜 공부 안 하는데 수학 잘하고, 쟤는 진짜 막 노력도 별로 안 하는데 모의고사 치면 국어 맨날 100점 맞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유동적 지능, 이게 유동적 지능이라고 하는데 유동적 지능을 다 다르게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IQ 혹은 이 IQ는 뭐 추리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겠죠. 그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다. 그게 바로 지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런 요인들만 있을 거라고 하지만 아니다. 결정적 지능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다기보다는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결정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지능을 바로 결정적 지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적 지능의 대표적인 예로 뭐냐면 언어 능력 혹은 상식 이런 것들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언어 능력은 우리가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다작을 하고 많은 글을 써봄으로써 더 발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은 경험과 삶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랜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능과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어떤 지적인 능력의 특성, 그러한 지능은 다르다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텔이 제시한 G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스피어맨이 이렇게 G 요인을 찾아냈고 일반 요인으로 우리 인간은 이런 G 요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S 요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카텔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S 요인이 이렇게 위계화를 이뤄서 G 요인이 이제 그 꼭지점에 G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G 요인이 속성에 따라서 유동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름이 왜 유동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결정적 지능이 뭔가 결정돼서 태어날 때부터 나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 결정은 뭐냐면 크리스탈 있지 않습니까? 그 매질결에서 이때 결정은 결정체를 이루다 할 때 그 결정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맺어지니까 결실을 맺게 되니까 결정적 지능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C는 crystallized intelligence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결정 지어지는 거. 크리스탈처럼 결정을 맺게 되는 거. 결정체를 이루고 확고해지는 거. 이게 바로 결정 지능이죠. 유동적 지능은 플루이드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선천적 지능이 왜 플루이드 인텔리전스, 왜 흐름이 있는 어떤 지능이냐, 어떤 액체류와 같은 지능이 이렇게 표현한다면 바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감퇴하기 때문이에요. 이 유동적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장 유동적 지능이 활발하게 발달할 때가 딱 20세 이전 18세까지 확고하게 쭉 발달합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퇴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동적 지능은. 그래서 이렇게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적 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보이는 어떤 속성, 그 막 문제도 잘 풀고 그 다음에 뭐 막 IQ도 높고 이런 속성을 만약에 카텔과 혼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개념을 쓰라고 하면 이건 유동적 지능이구나. 근데 아이가 막 언어 능력 또 예를 들면 뭐 상식 이런 부분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거를 어떤 지적 능력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느냐 카텔과 혼에 따르면 한다면 그것은 바로 GC 즉 Crystallized Intelligence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G는 General이라고 해서 일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GF는 GC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어떤 지능의 특성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 즉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이 지적 능력인 G 요인이
F와 C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카텔과 혼이 제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어맨이 제자가 카텔이라고 볼 수 있고 카텔의 이론을 좀 더 체계화시킨 게 혼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마 여러분 다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유동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그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